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책 10권 목록을 주셔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행복했어요.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목록을 정해준 분도 있고, 아주 집중적인 분도 있고, 한 저자한테 아주 꽂힌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오늘 구매할 거예요. 오늘 구매할 거니까 그걸 한 분이 취합을 해서 가서 서점에 가서 카드 드릴 테니까, 그것도 큰일이네. 책을 70권 한 번에 사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분 정해가지고 나가서 사오시면 돼요. 죄송한 건 우리 시설에 복지사가 한 5명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5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그널이 다 달라. 너무 피곤하죠. 저는 저대로 이거 해라 그러고, 또 누구는 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인 5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으세요. 감사드립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1인 5역을 하다 보면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등산하실 때 운동화 한 가지만 가지고 1년 365일 걷는 것보다 좀씩 바꿔서 걸으면 또 다른 소근육이 강화돼서 좋아요. 나중에 해외 세계 여행 하실 때 다양한 집안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인 5역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그게 나중에는 역량 강화가 되고 근육 강화가 되니까 잘 감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 당시 그 안시성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거의 왕따 당한 연개 소문이 그 안시성 성주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아주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 어떻게 그 당태종인가 100만 대군을 맞아서 이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연관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카니발 승합차를 중고차를 19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수리비 한 200여만 원 들었는데 결국 한 3년 정도 타다가 마지막에는 엔진이 서가지고 수리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폐차했어요. 그리고 또 중고차를 또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요 앞에 있는 거죠. 은세. 그래가지고 등록세를 내는데 이건 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850만 원짜리라 그래서 세금 냈어요. 그다음에 보험을 드는데 얘는 1,450만 원짜리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 준한 보험료가 한 110만 원 나오더라고. 자동차 정도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건물을 5억 주고 샀는데 세금 내러 갔더니 이거 8억 5천짜리다. 또 보험을 주려고 했더니 이거 14억짜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예측을 하면서 살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 세금 얼마 딱 가지고 갔더니 돈이 모자라. 정말 저는 정말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예측한 거가 달라가지고 당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정화조 철거 공사했어요. 정화조 철거 공사 하는데 업자가 300만 원 달라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140만 원 주고 철거 공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우리 난방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알아봤더니 원래 얘는 수명이 20년이더라고. 딱 20년 되니까 아웃된 거예요. 수리 불가능이죠,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요. 4톤, 우리 스타렉스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옛날에 철거를 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해야 된대. 근데 불가능해. 왜냐면 이게 다 지금 지게차가 진입할 수 없어요, 지금. 20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크레인도 마찬가지.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걔를 산소 용접 잘라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완제품 사서 딱 들어오면 간단한데 초유의 일이에요. 모든 거 부품을 사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견적이 1,500만 원. 그래가지고 1,500만 원 없다. 500만 원 내에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전기 난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거 한 번은 저 화장실에다가 전기 그 히터를 계속 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 겨울에 심지어 한겨울에 아침에 와봤더니 더운 거야. 가봤더니 다락방에 온풍기 전기 큰 게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 전기세는 한 달 용량으로는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한전에서 계약 위반임으로 200만 원 고지서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 한 달에 200만 원 어떻게 되고 사냐. 그냥 화장실 죽게 그냥 살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그런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노치원을 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은 내 그 경제 예산에 맞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맹점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건축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해마다 배관이 터져요. 금년에 배관 3번 터졌어요. 보일러, 온수 배관이. 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아주 딜레마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난방을. 전기로 했더니 전봇대에서 불이 났어요. 전봇대에서. 왜냐하면 가스레인지를 여러 개 썼는데 이걸 다 없애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자꾸 이게 나가네? 어떻게 밥 하는 도중에 나가니까 자꾸 올렸지. 그렇게 불난 거예요. 난로도 막 사방에서 되고, 난로도 열 몇 개예요. 선풍기도 열 몇 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신설을 2개를 더 했어요. 이것도 이거 난방하는데 500만 원. 또 2개 신설하는데 또 5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료만 신설한 거, 원래 기본료, 신설한 거, 개당 기본료가 4만 얼마씩. 그러니까 이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기본료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전화해가지고 주택용으로 바꿨어요. 2개는. 그러니까 당장에 매달 8만 원씩 절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평수 몇 평이 넘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 몇 평이 넘으면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된다. 기왕이면 폼나게 한 몇 평 늘린 건데 여러분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뭐 베란다 트면 폼난다 하는 것처럼 몇 평인데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심지어 최근에 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건축 면적이잖아요. 이게 땅을 사라. 엘리베이터 값은 1억 5천 들었는데 땅 사는데 9억 들었어요. 몇 평 사는데.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니까 이쪽 집에서 고가를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런 뭐 디테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60평은 돼야 노치원이 이게 맞겠다. 수지 타산이. 그런데 50평이 넘어가면 이제 뭐 법이 자꾸 바뀌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지금 스프링클러 없는 게 50평 이하니까 있어요. 그 선이 있어요. 몇 평 이상이면 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 금년에 난방 배관이 3번 터졌어요. 금년에. 토요일마다 제가 병무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피골이 상접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몸살이 안 나요. 왜? 살이 없어서. 토요일마다 배관 공사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투철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준법 감시원처럼.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스타일은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서를 세우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관 항목을 내가 판단해서 변경해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김희의 남편이 뭐 횡령이 돼요. 관 항목을 변경하려면 시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오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사회복지 시설은 공적 개념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횡령이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준법 정신이 지나치게 결벽증적으로 투철한 사람이 한 명 없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도 유기 대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치원을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이사가 가지고 간뒀다. 그 빈 공간이 예를 들어서 생기잖아요. 몇 달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이 20명이 누워 계시다. 요양원 같은 경우 수가 신청을 하죠. 그런데 쟤네들이 1년 후에 매달 주주 당연히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이면 매달 2천만 원을 주잖아요. 다 썼어. 근데 1년 후에 다시 공문이 날아오는 거야. 너희 보니까 노인 1인당 직원이 2점 몇 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충족을 안 하고 이 의료보험 공단에서 돈 받았네. 이거 부정수급이야. 너네 그거 다 토해. 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다 썼는데, 그거 다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소송을 할 수도 있어. 소송하면 일반적인 소송은 예를 들어 세금이다. 내가 뭐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세무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세무사가 그래요. 그 상속세 2억 나온 거 내가 1억으로 감해줄 테니까 1억 세이빙 된 거 절반 놔줄래? 알았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매달 수입의 몇 퍼센트를 법정 대응 비용으로 예비 통장에다가 세이빙을 해놔요. 이게 많으면 세게 나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적으면 이게 또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창업할 능력은 갖춰라. 그러려면 위기 대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시성 얘기를 왜 했냐면 결론적으로 중과 부적이에요. 상대 그 당나라 군대는 너무 많고 세고 공성 장비가 너무 기가 막히고 1차 안시성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시성주는 1차 패전, 2차 패전, 3차 패전, 3차 붕괴까지 다 미리 준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기 대비 능력을 위해서 그 안시성 모든 사람이 일심 동체가 되고 전심전력을 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양한 위기에 대한 사례들도 듣고 대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략 정신이 투철한 현실 제가 그 현실을 설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전략을 열심히 할까?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창업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라. 이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